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요. 한 해 400만 명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치료를 하러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 삐끗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네. 자칫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뭐 디스크라든가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가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허리 통증을 한 방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허리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지 알겠던데 허리가 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에 해당이 되는데요. 허리가 우리 몸의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척추를 놓고 봤을 때는 밑에서부터 허리, 등, 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밑에서 허리가 바로 서야 위에 있는 등과 목도 바로 설 수 있겠죠. 그리고 척추 밑에는 골반이 있고 위에는 갈비뼈와 날개뼈를 통해서 각각 팔과 다리로 연결이 되는데 척추가 바로 서게 돼야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의 근골격계와 허리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허리는 여러 부분과 연관을 맺기 때문에 더 아프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쉬다 보면 좀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일단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면 네.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쉬면서 참고 견뎌보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3일 이상, 72시간이 지나도록 통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일이 중요하군요. 예, 예. 네. 통증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고 네. 더 깊숙한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증을 많이 참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증을 참다 보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 더 큰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습관이나 자세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바르게 자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바른 힘들죠. 자세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네. 척추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뼈는 활이 휘어 있는 것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것을 요추의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상태에서는 체중을 분배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평소에 일할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디스크나 뼈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차츰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고 네. 나중에 탈이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스크나 관절, 뼈에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네. 대사된 물질들이 다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허리 삐끗했는데 그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좀 아프기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더 증상이 심각해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통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네.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탈이 생기는 것처럼 초기에 허리에서 오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큰 통증이 올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리 디스크의 문제인데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뼈 사이에서 우리 몸의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점차 이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도 약해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네, 네. 농산일처럼 오랫동안 구부리고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공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도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점차 막게 되고 그럼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짐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디스크 같은 게 좀 영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닳지 않고 좀 충분하게 폭신폭신하게 네. 나이 진짜 많이 들 때까지도 영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허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인데요. 내원하기 3일 전부터 네. 특별한 사건 없이 허리가 아팠는데 3일 동안 쉬어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허리 아랫부분이 주로 아팠고 양측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허리 아래쪽을 촉진할 때 상당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였고 골반의 균형을 체크해 보았을 때 양쪽이 비대칭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골반과 허리뼈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고 좌우의 균형이 맞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 기법은 허리 근육의 과긴장을 이완시키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동 범위의 끝부분에서 살짝 교정이 들어감으로써 허리에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치료는 네. 약침 치료인데요. 네, 네. 한약물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혈자리에 주입을 하는 것이죠. 한약의 효과와 치매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입하는 한약의 양이 좀 많고 바늘이 굵기 때문에 다소 뻐근한 느낌은 있는데요. 뻐근한 느낌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침치료하는 장면인데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침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것을 재삽이라고 하는데 침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침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의 앞에서 이게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을 하시잖아요. 허리 통증과 추나요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추나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추나요법은 허리 척추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뭔가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을 한다든지 허리에 부담이 과하게 오게 되면 허리 디스크나 관절, 뼈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튼튼한 허리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허리뿐만이 아니고 골반도 역시 중요한데요. 골반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네. 허리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추나요법으로서 골반을 교정해서 허리가 편안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추나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 설명을 네. 드리기 전에 허리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뼈 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체중을 분산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신경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허리에서 출발한 신경이 모였다 흩어지면서 다리 발끝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손상이 되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엉덩이, 다리, 발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것이죠.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프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리다, 너무 뜨겁다, 저리다, 터질 것 같다 등 네.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리 쪽으로 내려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허리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꼭 다리까지 통증이 없더라도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거 역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추나요법이 일단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약물 치료와 약침 치료가 있겠죠. 아까 동영상에서 다 봤던 것들인데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물을 먹음으로써 디스크 주변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고 신경이 손상된 것을 1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일단 줄어들게 되겠고요. 통증이 줄어든다고 끝은 아니고 그 이후에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고 이후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허리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고 약침 치료는 먹는 한약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약침 한약을 주사로 만들어서 직접 혈자리에 주입을 함으로써 염증 상태를 줄여주고 신경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치료 기간이 좀 얼마나 되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치료 기간은 디스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디스크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여러 군데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다면 2, 3개월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골반과 허리의 구조에 대해서 정통한 한의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약 역시 나라에서 인증한 한약재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가지고 한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합을 해서 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약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라에서 인증한 약재만을 사용해서 약치를 만들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살다 보면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올 때 이때는 병원 가기도 참 힘들어요. 이럴 때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해결하면 좋겠지만 네. 일단 응급조치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일단은 많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바로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네. 바로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좀 심하다면 무릎 밑에다가 큰 베개를 하나 괴고 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아니면은 아예 옆으로 누우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네. 옆으로 누울 때 주의할 점은 하반신이 돌아가지 않도록 다리 사이에 베개를 고정해서 누워 계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조금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은 복대를 단단하게 메고 네. 허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도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초기에는 냉찜질을 해서 24시간 내에 냉찜질을 해서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온찜질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허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치료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같은 거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날씨가 풀려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아직도 겨울 날씨라서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동하기 앞뒤로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몸을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서서 장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허리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자세를 바꿔가면서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허리 통증 좀 완화해 보시고 또 정말 증상이 심각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병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희범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청주 기록관 소식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추위가 주춤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마스크를 요즘 벗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더 잘 쓰셔야겠더라고요. 네, 마스크 쓰시면서 호흡기도 보호해 주시고요. 손이나 발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써 나쁜 물질들도 이렇게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